안녕하세요. 청년항공입니다. 오늘은 이착륙장에 대한 것을 강의를 해드릴 텐데요. 여기는 사업법과 마찬가지로 단어 같은 거가 좀 생소한 것들이 있는데 시험에서 엄청 중점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빨리 넘어갈 거고 오늘은 8강하고 9강을 같이 강의를 해드릴게요. 자, 비행장이란 것은 당연히 육지나 수면의 일정한 구역으로서 항공기, 경량 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의 이륙 착륙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활주로라는 것은 항공기 착륙과 이륙을 위한 비행 로드고요. 착륙대라는 것은 착륙대는 활주로와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경우 탑승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설치한 안전지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착륙장은 이륙 착륙을 하는 공간이고요. 계류장이라는 것은 사람이 타고 내리거나 화물의 적재, 적하, 급유, 주기, 재방빙 및 정비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경량항공기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된 구역이고요. 활주로 안전구역은 RSA라고 해서 탑승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설치한 안전지대고요. 활주로 보호구역은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활주로의 시작과 끝 지점에 설치된 구역을 말합니다. 이착륙장의 표고라는 것은 활주로에서 가장 높은 지점의 해발 고도를 말하고요. 활주로 시단이라는 것은 착륙 가용 활주로, 그러니까 착륙이 가능한 활주로의 시작 부분을 말하고요. 동력 패러장이라는 것은 동력 패러슈트의 이착륙을 위해 사용되는 이착륙장 일부고요. 착수대는 이수 착수 목적으로 수면에 설정한 구역. 착수대 보호구역은 또한 수상과 지상의 인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착수대의 시작점과 끝 지점에 설치된 구역이고요. 유도수로라는 것은 경량 항공기 등이 착수대나 경사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정된 구역. 수상구역은 경량항공기의 이수, 착수, 이동 등을 위해서 수면에 설정된 구역. 선해수역은 수상구역 내에서 경량항공기 등이 이수, 착수 등을 위해서 안전하게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구역. 경사대란 경량항공기를 수면에서 육지나 육지에서 수면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경사진 시설물이고요. 부표라는 것은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띄우는 겁니다. 단어가 조금 생소한 건 있습니다만 그래도 공부하시면 금방금방 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 여기는 한 번씩 그냥 보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번씩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처음에 설명드렸던 단어에서 RPZ, RPA가 나오죠. RPA는 활주로 안전구역, RPZ는 활주로 보호구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한 번씩 쭉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보시면 되고요. 이착륙장 설치와 관리에 관한 것인데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착륙장을 설치할 수 있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닌 사람이 이착륙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착륙장 사용 중지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착륙장을 설치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적합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령하고요. 그리고 적합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한 번씩 쭉 보시면 되고요. 쭉 보시면 되고 금지 행위 이거는 영업 행위를 한다거나 무단 점유를 한다거나 그렇게 상품 서비스를 강매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뭐 이 밖에 금지 행위들 이건 굉장히 도덕적인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파트는. 네, 그다음은 초경량 비행 장치 사고와 보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사고라는 말이 나오면은 항상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를 기억을 하라고 했죠. 여기 파트는 인제 사고와 보고에 관련돼서 사망, 중상의 적용 기준을 법적으로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옮겨 놓은 파트인데요. 행방불명이라 함은 1 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를 우리 인제 사망 또는 중상에 대한 적용 기준이라고 하는데 자연적인 원인이나 자기 자신에 의한 혹은 타인에 의한 이런 경우는 제외를 합니다. 그리고 비행 중이거나 비행을 준비 중인 기체에 이탈된 부품 혹은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도 사망이나 중상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사망이란 것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로부터 30일 이내에 사고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에서 중상의 범위는요. 입원 치료, 골절, 열상,
화상, 내장 손상, 그리고 전염물질, 유해방사선 노출 같은 것이 있으니까요. 한 번씩 쭉 보시면 됩니다. 사고 발생 통보는 제가 유난히도 좀 강조를 했던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시험에 자주 나왔던 거니까요. 사고와 보고는 발생 즉시 통보의 의무가 생기는데 그 통보 의무를 지켜야 할 사람은 기체 소유자 그리고 기체 조종자 둘 중 한 명은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보 방법은 구두, 전화,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 같이 뭐 이들 중에서 가장 신속한 방법을 이용을 해 주시면 되고요. 네, 여기까지가 8 장, 9 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7, 8, 9 장은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어요. 그래서 인제 한 번씩 쭉 보시면 되는데 저 굳이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한다고 하면은 역시나 사고, 보고에 관련된 내용이겠죠. 여기는 항상 시험에서는 나왔던 부분이니까 절대로 잊지 마시고 꼭꼭 기억을 해 주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